예, 안녕하세요. 예, 고민환입니다. 예,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산부인과 의사고 대학에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를 빅마마 이혜정의 남편이다 라고 기억하는 게 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. 제가 사실 30년을 넘게 살았는데 제 아내는 저한테 큰 걱정거리입니다. 예, 양성평등을 얘기하면서 걱정거리를 얘기하는 게 이상하다 하시겠지만 제 아내는 결혼 초에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걱정거리 대상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. 최근 얘기를 하자면은 요새 흥이 나가지고 일을 하고 나면 집에 일찍 안 들어옵니다. 자기가 일을 꽤 이제 정력적으로 일을 하니까 끝나고 나서 피곤도 하다라는 핑계 또 그리고 그 젊은 그 분들하고 친구 삼아 놀길 좋아해가지고 그 자기도 젊은 줄 알고 힘이 좋은 줄 알고 그래서 자기 건강을 염려를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제가 의사로 볼 때 착시 현상인데 자기가 잘못 알고 건강한 줄 알고 젊은 분들하고 그렇게 놀더라고요. 예,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저한테 요새는 큰 걱정거리고요. 그러면 제가 그 빅마마 이혜정하고 어떻게 만나게 됐나, 그 걱정거리를 어떻게 만나게 됐나 하는 것도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저 수련을 받은 병원이 보면은 그 1년차 때 주치의를 하거든요. 여러분들은 뭐 대학 교수님이 주치의한다고 알고 계시지만 주치의를 했는데 그때 산과를 돌 때 희한하게도 제가 1년차 때, 2년차 때 다 그 주치의를 본 분이 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아주 절친이었어요. 나이는 두세 살 더 많은데 근데 그때 이미 애를 둘을 낳아가지고 제가 2번 주치의를 한 거죠. 그랬는데 이름이 같아요. 이혜정으로. 근데 그분이 저를 좋게 봤는지 한참 지나서 보기만 하면은 자기 친구 좋은데 소개시켜 준다고.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 제 첫 인상이 참 사람이 당당하고 씩씩하고 자기 할 말을 다 한다. 또 뭐 그 당시에는 뭐 내가 어떻다 얘기를 안 하던 시절이니까 근데 말을 안 하는데도 뭔가 자기의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느꼈어요. 그래서 제가 호감을 가졌죠. 예,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고 그런데 한참 지나서 이제 이런 미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가 예쁘다는 거예요. 제가 맨 처음 만났을 때는 이렇게 뭐 못생겼다는 생각은 안 했지만 그렇다고 미모가 출중하다고 결코 생각은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래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자 그랬더니 자기는 이목구비가 아주 정연하기 때문에 봐라 뜯어보면 매우 잘생겼대요.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. 눈도 크고 지금은 나이가 먹어서 조금 처져서 작아졌는데 옛날엔 매우 컸어요. 뭐 코도 뭐 동양적으로는 괜찮아요. 그러면서 뭐 단지 내가 엄마 닮아서 좀 넓적하고 틀이 좀 그렇다. 그래서 그걸 다 제가 뭐 그렇다라고 인정을 해줬죠. 예, 하여튼 뭐 약 호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사실 그 요새 젊은 분들한테 특히 남자분들한테 제가 언짢아하는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. 여성을 볼 때 미모만 갖고 보는 것 같아요. 결혼의 상대자, 뭐 연애의 대상으로서. 근데 저만 해도 이제 옛날 그 저기 풍습이라든지 그런데 그런지 꼭 미모 갖고 하는 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. 지금은 바뀌었어요.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미모만 갖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보니까 거부감을 갖고 있었더라고요. 그래서
저희 집사람이 좀 덕을 본 점이 있어요, 분명히. 그게 그런 거죠. 제가 이제 자랄 때는 그 우리 뭐 엄부, 어머나버지, 그 자애롭기만한 어머니, 이게 가정의 그 부부의 상이었거든요. 저는 그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, 그런데 집사람이 당당하고 씩씩하게 보인 그것에 넘어가 가지고 그때부터 사실은 그 아내를 나의 뭐 요새 그런 표현하죠. 반쪽, 나하고 동등한 나, 반쪽의 나, 이렇게 생각을 그때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와서 생각해 보건데,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저한테 여성을 사람으로서 상대할 수 있고 나와 1대1 대항할 수 있는 존재감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DNA가 그때부터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. 또 뭐 후천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? 제가 또 산부인과 의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많이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또 그분들의 즐거움과 고통에 대해서 아마 다른 남자분들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입장이어서 제가 그렇게 더 생각할 수 있게 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도 뭐 방송에서 보셨겠지만 저희 집은 부부싸움을 무진히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창피한 걸 넘어서서 이제 별로 부끄럽지도 않아요. 그게 뭐 여러분도 결혼하시거나 연애하면서 갈등의 그 소재들이 뭔지 대충 아실 텐데, 저 같은 경우는 작은 거 갖고 무지무지 감정이 상해서 크게 싸웠어요. 그게 어느 순간에 살짝 건드려주면 막 팍 튀기는 거 있죠. 근데 집사람도 고집이 있고 또 남편에 대한 증오심이 그때부터 있어서 그런지 안 참더라고요. 그래서 많이 싸우고, 저도 그 당시에 맨 처음에는 그런 거 있죠. 이 여자를 기를 죽여놔야 돼, 꺾어야 돼,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싸웠고 하는데, 그 사실은 오히려 큰 거 가지고는 서로 뭐 이게 대화를 나누고 또 해결을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. 제가 그래서 부부싸움을 많이 하고 가정 불화가 남한테 많은 것 같으면서도 생각하는 게, 우린 충분히 어떤 그 솔루션을 갖고 갈등하는 부부다.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이 세워줄 수 있는 서로 그런 그 부부다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뭐 이런 거죠. 갈등이 많아도 사랑도 많을 수 있고, 또 제가 들은 얘기인데 평생에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여든이 되셔가지고도. 근데 어떤 때는 꽤 부러울 때도 있어요. 어떻게 그렇게 될까?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분들한테 가서 일일이 물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안 싸웠어요? 뭐 남편이 양보했나요? 아내가 양보했나요? 절대 양보할 만한 일이 없었나요? 근데 제 세 번째는 아닐 것 같아요. 같이 양보한 게 답이겠죠. 그 집사람도 신혼 때 꽤 얌전하게 울고 그 시집의 그 법도를 따르려고 애를 쓰고, 그러면서도 자기의 어떤 그 숨은 끼를 막 내려고 애를 쓰고 이런 거가 있습니다.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. 그러면서도 꾸준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그 숨은 그 끼를 표출하고 하려고 애를 쓰고 하면서 사실은 오늘에 이르는 거죠. 이게 말이 나도 20년 전부터 뭐 어쨌어 이런 말을 하거든요. 근데 이건 맞는 얘기고요.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집사람한테 아주 기대한 그 뭡니까 그 후원, 격려의 몸짓과 말을 했다는 거죠. 그런데 양석 평등이다 하더라도 지금껏 또 집사람은 나한테 걱정거리인 거죠.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건강이 지금 걱정이 됩니다. 이게
뭐 나이 드신 분들은 제 말을 다 이해하실 겁니다. 젊은 분들은 이해 못 하시고요. 며칠 전 일도 그거거든요.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제가 더 일찍 나오는 수가 많거든요. 저는 그냥 의뢰의 7시에 집을 나서니까 집사람이 일찍 나갈 땐 5시, 6시에 나갈 때도 있지만 항상 저보다 거의 늦습니다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할 거요?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모처럼 집사람이 나 7시 반에 들어오니까 뭐 저녁을 같이 하든지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또 딴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럼 내가 한 일찍 들어올게 하고 회식을 하고 8시 반에 왔더니 안 들어왔어요. 그래서 기다렸죠. 또 괜히 전화 막 걸고 그러는 게 그래서 11시까지 기다렸다 전화를 걸었어요. 당신 뭐예요? 그랬더니 막 시끄러워요. 주변에 뭐 알죠? 뭐 음악도 나오고 뭐 옆에 몇 사람 있어요. 그럼 뭐 합니까? 그랬더니 나 지금 누구하고 뭐 여러분도 이름 하면 아시는데 그분이 아마 곧 아기를 모양이에요. 근데 아기를 낳을 사람은 같이 만날 일이 있어서 같이 이자카야에서 술 한잔 하면서 그분은 술 안 했겠죠. 그래가지고 제가 더 기다렸죠. 그래서 12시가 넘어요. 그래서 제가 뭐 전화 걸기 그러고 잠을 잤는데 새벽 3시에 들어오는 거예요, 그날. 그래서 야, 뭐 졸리기도 해서 그냥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고 그랬죠. 왜 이렇게 늦었나 좀 물어보니까 뭐 이변명 저변명을 하더라고요. 내가 일어나면 분위기가 깨진다. 그래서 속으로 막 걱정이 막 커지는 거예요. 그래서 순간 화가 나길래 당신 그러다 죽는 수가 있어. 저는 막 그냥 험한 말 한 거죠. 잘못하다가 훅 가버려 그랬죠. 그리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30몇 년 살아온 걸 보면은 남편과 아내로 산다는 거, 또 평등하게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평등한 존재로 산다는 거는 이런 거죠. 상대방의 생각과 능력을 존중해주고 키워줘야 되겠죠. 그리고 존재를 마냥껏 인정해줘야 됩니다.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걱정을 작거나 크거나 해줘야 되겠죠. 그래서 집사람이 저한테 막 뭐라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한 적이 있어요. 당신은 내 골칫거리야. 이 소리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좋습니다. 뭐 내가 당신의 골칫거리 좋다. 저희 집은 그래서 걱정거리하고 골칫거리가 같이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